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마운트 코스트의 H1입니다. 이 브랜드는 2024년 4월에 미국에서 론칭한 퍼포먼스 푸드웨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의 슬로건이 For Runners Who Transcend Distance, 거리를 초월하는 러너들을 위하여 라는 범상치 않은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마운트 코스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바로 Transcend Distance, 거리를 초월하는 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긴 거리를 달리는 울트라 러너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브랜드가 바로 마운트 코스트라는 것을 바로 이 슬로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운트 코스트가 첫 번째 울트라 러닝 슈즈 프로토타입 개발에 착수한 건 2022년 8월인데요. 울트라 러너들이 필요로 하는 초장거리용 러닝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울트라 러너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리서치를 진행해 본 결과 울트라 러너들은 러닝화를 만드는 러닝 브랜드로부터 충분한 서포트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울트라 러너처럼 이렇게 초장거리를 달리는 울트라 러너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러닝화를 만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거리를 뛰는 울트라 러너들 입장에서는 그 거리에 적합한 러닝화가 시중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울트라 러너들은 주행 중 미들솔의 성능 저하를 대비해서 대회를 위해서 여러 켤레의 러닝화를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리서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울트라 러닝 대회에 나가는 울트라 러너들은 긴 시간, 긴 거리를 달리기 때문에 달리는 동안 신발 안에서 발이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울트라 러너 선수들은 신발을 선택할 때 핏을 포기하고서라도 나중에 경기를 뛸 때 발이 붓는 거를 예상해서 사이즈가 큰 신발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경기 중에 부상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어퍼를 칼로 도려내는 그런 선수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마운트 코스트는 리서치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마운트 코스트는 바로 이러한 울트라 러너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러닝화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러너들의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운트 코스트에서는요, 푸드웨어 이노베이션 엑스퍼트, 신발 혁신 전문가죠. 그 다음에 머티리얼 스페셜리스트, 소재 전문가, 그리고 신발 업계에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과 25년 이상 함께 일해온 신발 장인들까지 모두 모아서 한 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 4월 첫 번째 출시한 모델이 바로 제가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던 R1이라는 모델이고요. 오늘은 이러한 마운트 코스트가 2025년 10월에 공개한 로드와 트레일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H1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1에 사용된 미들솔 폼의 이름은 서클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클셀은 독일의 유명한 화학회사죠. 독일의 바스프사와 협력해서 개발해낸 100% 재생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고성능 미드솔 소재를 말합니다.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 그러니까 초임계 발포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서클셀은요, 고성능 미드솔 폼으로 유명한 페바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반발력, 에너지 리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존 페바 소재보다 약 2배 이상 긴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브랜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운트 코스트가 H1에 적용한 이 서클셀은요, 바스프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에코플렉스라고 하는 PBAT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마운트 코스트와 함께 개발해낸 완전한 신소재인데요. 이 PBAT 소재는 크게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분해성입니다. 이 PBAT라고 하는 소재는 미생물에 의해서 물, 이산화탄소, 바이오매스로 완전히 생분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이 PBAT 소재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높은 유연성과 탄성 회복력입니다. 이 PBAT 소재는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회복력이 좋아가지고 이런 신발의 미드솔 폼으로 발포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탄성 회복력을 갖는 미드솔 폼으로 성형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경량성과 높은 탄성입니다. 이 PB80 폼은 가벼운 무게와 높은 탄성 더하기 우수한 기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드솔 폼으로 제작했을 때 러닝화에 무게를 줄여주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뛰어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소재가 바로 PB80 소재다.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계속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우리 러너비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짜잔!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요 하얀 알갱이? 이 미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알갱이가 바로 PB80 소재입니다. 이걸 펠릿이라고 불러요. 이 미드솔 폼의 가장 첫 번째 원료는 이런 식으로 작은 알갱이 모양의 펠릿으로 되어 있는 이런 소재에서부터 미드솔 폼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 펠릿을 고온의 고압으로 녹여가지고 몰드에다가 주입한 다음에 아주 작은 사이즈의 미드솔 폼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미니 미드솔 폼을 가지고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 초임계 발포 공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미니 미드솔 폼이 초임계 발포 공정을 거치잖아요. 이게 바로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를 거친 아웃풋이에요. 바로 이렇게 조금 더 부풀어져 있는 이런 느낌의 미드솔 폼으로 나오게 돼요. 이거 역시도 중간재입니다. 얘를 마지막으로 몰드에 놓고 열과 압력으로 가해서 사이즈별로 딱 만드는 몰딩 프로세스를 거치면 바로 최종 미드솔 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짜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졌죠. 그리고 이 미드솔 폼이 바로 H1에 사용되는 PB80 소재로 만든 서클셀입니다. 손으로 눌러보면은 굉장히 페바 소재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반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엄청 가벼워요. 네. 가볍고 페바 소재와 유사하다. 그런데 여기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다? 서클셀은 내구성이 좋다. 페바 소재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주행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서클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솔의 높이는요, 가장 높은 리어풋 쪽의 높이가 35mm, 그리고 포어풋 쪽은 29mm, 그래서 오프셋은 6mm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작년에 보스턴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때 보스턴에 있는 카페에서 이 H1을 처음으로 신어봤는데 그 서클셀의 미드솔에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좋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이 어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H1의 어퍼의 소재는요, 바로 듀폰사의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로 보강된 하이 퍼포먼스 우분 패브릭이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철보다 인장 강도가 5배 강하기로 유명한, 그래서 방탄조끼의 소재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케블라 소재가 이 퍼포먼스 우분 패브릭, 그러니까 어퍼를 구성하는 소재에 같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케블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벼움과 초고강도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특성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슈퍼 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케블라라고 하는 소재는요, 사실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케블라 소재를 러닝화에 어퍼에 사용한 러닝화는 더욱이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H1이라는 이 러닝화를 처음 딱 신었을 때 어퍼를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딱 신었을 때 이 어퍼의 소재가 내 발등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왜냐면 이 케블라는 잘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견고하게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신었을 때 좀 뻣뻣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딱 신어봤는데 뻣뻣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여유 있는 어퍼의 핏과 함께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발등을 아주 안락하면서도 편안하게, 그러면서 견고하게 잘 잡아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H1의 케블라 소재로 강화된 하이 퍼포먼스 우분 패브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어퍼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마운트 코스트의 시그니처 테크놀로지죠. 듀얼 레이싱 시스템입니다. 툰드핏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이 어퍼의 슈레이스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전족부 쪽, 그러니까 앞쪽의 압박감을 조절하는 슈레이스의 시스템과 중족부 쪽, 그러니까 아치 쪽을 두르는 이 발등 높은 쪽의 슈레이스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박감을 서로
다르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은 R1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듀얼 레이싱 시스템이 이번 H1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튠드핏과 더불어 어퍼의 착화감을 좋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바로 이 발목을 두르고 있는 카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딩, 그리고 힐 카운터 쪽 안에 들어가 있는 두툼한 패딩입니다.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면적이 넓은 그런 패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을 딱 신었을 때 발목을 아주 견고하게, 그러면서도 일체감 있게 잘 잡아주고요. 그러면서도 설포가 위치해 있는 이 튠드핏 쪽에서는 전족부 쪽과 중족부 쪽에 압박감을 서로 다르게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었을 때 발등은 편하면서도 발목은 꽉 잡아주는, 그러면서도 발가락 쪽 어퍼, 토박스 쪽은 여유가 있는 그러한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편한 장거리를 뛰기에 가장 최적의 어퍼의 핏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마운트 코스트의 H1의 어퍼의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포의 고정 방식은요, 신발의 내측과 외측에서 굉장히 스트레치성이 좋은 메쉬 원단이 잡아주고 있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굉장히 소프트한 원단으로 도톰하면서 폭신한 그런 패딩이 안쪽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장시간 장거리를 달리는 울트라 러너들에게 있어서 슈레이스의 압박감이 발등 쪽으로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폭신한 그러면서 두툼한 패딩이 들어가 있는 설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웃솔은 마운트 코스트가 자체 개발한 벌사 그립이라고 하는 아웃솔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벌사 그립은 모든 지형에서 탁월한 접지력과 견인력, 그리고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고 이제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운트 코스트는 이 신발을 개발해서 출시하기 전에 이미 마운트 코스트가 후원하고 있는 수많은 울트라 러너들로 하여금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를 통해서 이미 이 벌사 그립의 접지력과 견인력, 그리고 내구성이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로드와 트레일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이브리드 러닝화인 H1은 로드 러닝과 트레일 러닝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아웃솔의 접지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벌사 그립을 적용하고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벌사 그립 아웃솔에 있는 이 많은 러그들 보이시죠? 마운트 코스트의 심볼을 닮은 러그들이 이렇게 발바닥에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러그의 깊이, 러그의 뎁스는 2mm라고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운트 코스트가 개발한 트레일 러닝화인 T1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 T1의 러그의 뎁스가 4mm예요. 그러니까 트레일 러닝화로 나온 T1의 러그보다는 러그의 뎁스가 조금 낮지만 일반적인 로드 러닝화보다는 접지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러그의 뎁스를 가지고 있는 러그를 벌사 그립이 접목하고 있다. 이번 주행 테스트는요, 제가 트레일 러닝화를 서울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설계한 남산 순환 코스에서 진행을 했어요. 총 거리는 7.7km가 나왔거든요. 이 코스의 특징은 서울 내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모든 종류의 지형을 달려볼 수 있는 코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착화감은 이 마운트 코스트 R1 리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R1도 토박스의 공간감이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서도 어퍼가 발을 견고하게 잘 잡아주더라. 특히 발볼의 너비, 길이, 그다음 발등의 높이까지 3차원적인 공간감에 있어서 굉장히 편한 착화감을 줬다. 이렇게 이제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리뷰해드리는 이 H1도 R1과 거의 유사한 착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드솔 바닥의 베이스 면적 한번 보세요. 코어프 쪽, 그다음에 중족부 쪽, 그다음에 리어프 쪽의 면적이 딱 보기에도 굉장히 넓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게 되고요. 실제 신발을 신어보잖아요. 특히 발등의 높이가 다른 기타 러닝화에 비해서 살짝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의 태생 자체가 장거리를 뛰는 울트라 마라토너를 타깃으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울트라 마라토너는 장시간 장거리를 뛰게 되면 신발 안에서 발이 붙는다. 그래서 처음에 핏을 설계할 때부터 발등의 높이가 일반 트레일 러닝화나 일반 로드 러닝화보다 살짝 높고요. 그 다음에 발볼의 너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유 있는 어퍼의 핏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마운트 코스트의 H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편해요. 그런데 토박스의 공간감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신발 안에서 발이 노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튠드핏의 듀얼 레이싱 시스템이 발등을 아주 적당한 압력으로 잘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발목 카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딩, 그리고 힐 패딩의 양이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이 발목의 안정성 그리고 일체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달릴 때 신발 안에서 발이 노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 H1이라는 제품은 2025년 10월에 공개가 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로드와 트레일의 중간 정도 그런 목적으로 나온 러닝화임에도 불구하고 뭐 발목의 카라 부분, 아니면 이 복숭아뼈 아래쪽을 친다던가, 아니면 이 아킬레스건 쪽을 쳐가지고 어떤 힐슬비 난다거나, 아니면은 물집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딱 신고 뛰잖아요. 그러면 지형이 그게 뭐 바위가 됐든 나무 뿌리가 됐든 오르막 내리막을 다 달려도 신발 안에서 발이 적당히 여유 있게 놓여져 있을 뿐이지 발목 쪽을 잘 조여주기 때문에 다운힐에서도 어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신발이 발을 아주 잘 잡아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H1의 어퍼의 착화감입니다. 네, 다음은 주행 질감인데요. 제가 출발을 국립극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르막을 따라서 올라간 다음에 남산 북측 순환로로 딱 접어들면 포장된 길을 달리게 됩니다. 이 포장된 길을 달릴 때는 이제 로드 러닝화랑 똑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달리는데 그때는 와, 너무 가벼운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 이게 중량이 230g이거든요. 260 사이즈 기준으로. 그런데 일반 로드 러닝화 중에도 230g 정도의 중량이 안 되는 러닝화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H1은 중량이 230g밖에 안 나올 정도로 어퍼도 굉장히 가벼운 케블라 소재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드솔 폼도 새롭게 개발한 서클셀이라고 하는 PBAT 소재로 만든 미드솔 폼을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량이 굉장히 가볍고요. 서클셀의 그 미드솔 느낌이 아주 탄탄하게 잘 받아주면서도 반발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서도 부드러워요. 한편으로는 페바 소재를 연상시키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달려보잖아요. 그러면 페바보다는 조금 단단한, 탄탄한 편에 속한다는 느낌이 더 가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빨리 달리거나 이 다운힐, 내리막을 달릴 때는 또 반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도 탱글탱글한 느낌까지 같이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느낌이 독특하면서 좋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서클셀이라는 미드솔 폼입니다. 어쨌든 포장된 길을 다 달리고 나서 내리막을 달려가지고 반얀트리를 지난 다음에 이제 남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죠. 남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비포장 도로가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나무로 된 데크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돌길도 나오고 나무 뿌리들이 막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는 불규칙한 그런 노면으로 되어 있는 지형들도 달리게 되는데, 이런 데를 달릴 때에도 발목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지형들을 달릴 때에도 이 서클셀이라고 하는 미드솔 폼이 아주 탄탄하면서 반발력이 좋게 그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퍼는 굉장히 가볍고 발등으로 어떤 뾰족한 것들이 찌르더라도 이 어퍼의 케블라 소재가 다 막아주겠거니, 그리고 돌 같은 것들, 암석 같은 데에 이 발등이 치더라도 어퍼가 찢어지는 일은 없겠거니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달릴 때 굉장히 경쾌하면서 속도를 올리는데 아주 자신감 있게 속도를 올릴 수 있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아웃솔의 벌사 그립이 높이는 2mm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달려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면을 꽉 잘 잡아줘요. 굉장히 접지력이 좋으면서도 로드와 트레일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그런 아웃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리뷰해드린 마운트 코스트 H1의 가격은요, 미국에서는 160불에 판매 중인데요. 아직은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소비자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160불을 현재 환율 1435원 정도로 단순히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23만원 정도가 나와요. 나의 이제 현실인데,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국내에 출시를 하게 되면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or Runners Who Transcend Distance, 그러니까 거리를 초월하는 러너들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마운트 코스트가 가장 최근에 출시한 H1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이 H1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댓글이 많이 달리면 제가 H1을 직접 국내에서 신어볼 수 있는 팝업 스토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